자, 2차 방정식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다 개념 노트 피세요. 필기할 준비하시고. 진짜 안 된다, 진짜. 지금 설명하는 것도 마지막에 개념 테스트 볼 거니까 잘 적어서 들으면서 바로바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할 때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업 듣고 나중에 필기 하라 하면 그때 필기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차 방정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단원이에요. 그냥 푸는 거는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제 지금 설명할 거는 좀 엄청 기초적인 2차 방정식보다는 좀 시험 맞춤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차 방정식은 2차식은 0의 형태로 생긴 게 ax 제곱 bx c는 0 이렇게 생긴 게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A랑 B랑 C는 상수겠죠? 숫자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 뭐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하면 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시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왜 인수분해를 하면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냐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a랑 b라는 숫자를 곱해서 0이 나오면 조건이 뭐야? 그렇지. a가 0이던지 아니면 b가 0이던지 둘 다 0일 필요는 절대 없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돼. 여기서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2차식은 0의 형태가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의 형태가 되는데 이게 얘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x-알파가 0이 되던지 아니면 x-베타가 0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니까 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된 2차 방정식의 해는 x-알파가 0이 되려면 x가 알파가 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베타가 되셔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 가운데를 반드시 또는으로 이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쉼표 쓴다? 바로 감점입니다. 아시겠죠?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되니까 요 두 근을 OR이나 아니면 한국어로 또는으로 이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인수분해를 통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2차식을 1차식 두 개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 또는 합차의 형태로 찢는 거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야?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조금 더 근본에 가까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에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안 되는 게 없어. 2차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도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녀석들도 전부 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근의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방법보다 훨씬 더 먼저 생긴 게 근의 공식인데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루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 루트 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계산을 해봤을 때 제곱수가 돼서 뭔가 루트가 사라지면서 해가 정수나 유리수의 형태로 깔끔하게 떨어지면 더 이상 근의 공식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인수분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의 공식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식이 있을 때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쓰여 있는 게 근의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개수들을 아니면 상수항을 여기다가 대입만 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의 공식은 해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의 해를 알파라 한다면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른 한 근은 베타라 하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겹쳐 있는 게 근의 공식의 모양이죠. 그죠? 근의 공식에서 조금 특별한 게 누구냐면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있어요. 짝수근의 공식. 짝수근의 공식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에 누가 짝수냐면 x 1차의 개수 b가 짝수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짝수라는 게 뭔 뜻이냐면 b라는 애를 열어봤더니 2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실제로 눈으로 딱 봤을 때 숫자가 짝수면 사용할 수 있는 거 맞고, 굳이 가운데 있는 요 개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데 그 문자에 2가 곱해져 있어도 짝수로 취급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취급을 하시면 되고, 얘가 짝수일 때는 근의 공식이 조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x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은 뭐겠어? b 프라임이라는 건 b를 절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반 나눠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오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짝수면 도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근의 공식의 모양이 바뀌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얘가 약분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가 짝수면 실제로 근의 공식을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약분을 해서 정답을 쓰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b가 짝수면 실제로 약분이 돼요. 무조건. 여기에 2가 있고 얘도 짝수니까 2가 있을 거고 얘도 짝수니까 4 뽑아낼 수 있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얘를 약분시켜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약분만 한 거니까 얘는 머릿속에 없어도 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해. 근데 짝수 근의 공식은 이점이 뭐야? 애초에 약분을 해놓은 걸 우리가 외워서 하는 거니까 뭐? 실수를 안 하겠지. 오케이? 약분을 한번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작아져서 여러분들의 실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짝수 근의 공식은 생각보다 중요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얘는 원래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에는 빠져 있어요. 고등수학 상 2차 방정식에 가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는데 왜 지금 말을 해주냐면, 그러니까 굳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 써도 풀리는 문제들이야.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시험을 보면서 푸는 문제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 안 써도 다 풀릴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근데 쓰면 너무 편해. 너무 편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에 넣어서 하셔야 돼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녀석의 근을 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이랑 2차 방정식의 계수 a, b, c들의 관계인데 뭐냐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얘는 개수로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자리를 외우세요.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하고, 구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야.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내기가 좋냐면 요런 문제들 내기 좋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라, 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구해라,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라 등등등, 요런 문제들을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다? 네, 필기하세요.
다 쓰셨으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렇게만 알아도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뭐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문제는 없는데 시험이니까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근해 공식 유도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마 무조건 시험 문제에 객관식에 출제가 되든지 아니면 좀 어렵게 내겠다 하면은 서술형의 통째로 유도하라고 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 강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냥 식을 갖다가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으세요. 어디까지만 묶냐면 1차 항까지만 묶으시면 돼요. 되셨어? 그리고 상수항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얘를 x제곱부터 x1차까지 얘를 딱 봤을 때 뒤에 누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아? 누가 있어야 돼? 요 x1차 개수의 절반 2분의 1의 제곱이 뒤에 와야 돼요. 여기. 그러면 a분의 b 곱하기 2분의 1 하면 2a분의 b잖아. 그지? 2a분의 b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누가 와야 되냐면 4a제곱분의 b제곱이 와야 되는데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빼서 식의 값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건드린 적이 없죠. 됐어?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까지만 필요해. 그지? 요렇게 세 개만 있으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 얘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괄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요. 왜? 앞에 a가 달려있기 때문에 a랑 얘랑 곱해서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우변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얘도 방정식이잖아. 그지?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좌변에 x만 남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식의 두 개였던 x를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하니까 x가 몇 개 생겼어?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좌변에서 얘 정확히 x만 남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요 a를 나눠줘야겠지. 그지? a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만 좌변에 남고요. 그죠? 얘를 통분하시면 어때?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지? 그 상태에서 양변을 a로 나누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제곱 없애야 되잖아. 그지? 제곱 없애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루트를 씌워요. 그죠?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여기에 루트, 여기에 루트.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야? 자, x제곱은 a라고 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라고 배웠지. 그지? 1단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잖아. 그지?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똑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이 있으니까 벗겨지겠지. 얘는 좌변은 제곱이 벗겨질 거고요.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가 4a 제곱 2a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루트 씌우면은 제곱수 그대로 2a 뽑아내시면 되고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남은 작업이 뭐야? 여기서 2a분의 b만 우변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해 공식 유도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요 과정들을 잘 이해해서 스스로 저 식에서부터 여기까지 결과를 도출을 해낼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차 함수에서 작용되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면 요 단계에서 파생된 문제인데 a의 x-p의 제곱은 k라는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물론 얘를 풀려면 다시 전개를 해서 식을 전부 다 좌변으로 옮긴 다음에 근해 공식에 넣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느리니까 요거를 2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내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변에 x만 남기는 게 목표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시고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루트를 씌우셔야 되죠. 그래서 x-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k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k다 라고 금방 푸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 식을 다시 전개해서 근해 공식에 넣는 것보다야 훨씬 빠르지, 그지? 요게 뭐라고? 요 단계에서부터 요렇게 내려온 거라고. 별거 아니죠, 그죠? 요 문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내용이 많으니까 외울 시간을 10분 정도 들여서 40분의 개념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고 바로 암기 시작하세요.